세계인의 축제인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TV를 켜도 올림픽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상파 어디에서도 올림픽 중계를 하지 않고 있는 반면 JTBC 단 한 곳에서만 올림픽이 방송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지상파 3사가 동시에 올림픽 중계를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중계 공백 사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숫자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8천억입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부터 20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까지 총 4번의 올림픽 중계를 확보하는 데 들어간 금액이 약 6억 달러, 한화로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기존에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풀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공동 구매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JTBC가 단독으로 입찰에 성공하면서 올림픽 중계판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JTBC는 이렇게 확보한 중계권을 곧바로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제안했는데요. 문제는 그 금액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KBS에는 채널 수를 이유로 약 1천억 원 이상을, MBC와 SBS에서도 각각 수백억 원대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이 금액을 지상파 3사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정 상황은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 누적 적자가 1200억을 넘겼고 MBC와 SBS 역시 광고 수익 감소로 제작비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JTBC가 제안한 재판매 금액은 올림픽 한 번 중계하기 위해 1년치 적자를 감소해야 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결국 선택지는 중계권을 무리해 사오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지상파 3사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 우리가 보던 올림픽은 TV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JTBC는 왜 이렇게 큰 금액을 감수하면서까지 올림픽 중계권을 가져갔을까요? JTBC의 선택은 방송사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의 시선에 가깝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킬러 콘텐츠를 쥐고 있으면 사람들은 TV를 넘어서 모바일, OTT, 디지털 채널로 해당 플랫폼을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쿠팡플레이가 축구 중계로 같은 전략을 썼고 초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JTB 역시 지금은 적자가 날 수 있지만 플랫폼 권력을 가져오면 나중에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죠. 그러나 이 선택은 보편적 시청권 논란을 야기했는데요. 지상파는 JTBC 채널이 모든 국민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유료 방송을 보지 않는 가구에 대한 차별을 문제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JTBC는 유료 방송 가입률이 95%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엔 자본주의 논리가 승리하며 스포츠 중계가 하나의 상품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싸움의 최대 수혜자는 JTBC 같은 방송사가 아닙니다. 바로 네이버 같은 포털 플랫폼이 진짜 수혜자인데요. TV 채널들이 중계권 가격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형 포털들이 뉴미디어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TV를 잘 시청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이나 PC로 올림픽을 시청하기 때문에 네이버처럼 전 경기가 무료로 생중계되는 곳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상파든 종편이든 누가 중계하냐보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거죠. 방송사들은 수천억을 놓고 싸우는데 정작 트래픽과 체류 시간을 가져가는 건 플랫폼이라는 기묘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2026년 동계올림픽 중계 공백 사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계권 가격의 폭등으로 방송사는 생존을 고민하고 플랫폼은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시청자들은 당연하게 누리던 보는 권리를 잃어가고 있죠. 올림픽 같은 국가적 이벤트는 여전히 공공재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완전히 유료 콘텐츠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시얼기획 최은석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